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이들의 디지털 환경 그리고 신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스마트폰에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 오늘은 그 운동장을 다시 찾아오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는 사치일까요?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초등학생 중 상당수가 하루 1시간의 여가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성장 시간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평균 연령 2.27세입니다. 네, 기저귀도 떼기도 전에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에 먼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노출이 아이의 뇌의 발달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또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빨리 접한 아이일수록 화면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TV나 책보다 자극적인 전자기기에 더 익숙해지는 아이들, 이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스마트폰을 찾을까요? 조사 결과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한 흥미보다 더 많은 등장한 답변은 바로 친구들과의 공감대였습니다. 디지털이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외되는 아이들의 사회적 결핍,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 양육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노출 시기는 더 빨라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과다 노출의 그늘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감정 조절이 미숙해지고 사회성은 떨어진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속 가짜 소통에 익숙해질수록 진짜 사람의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아이들은 천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 결과를 보면 하위권인 4등급과 5등급의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19 시기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아동 비만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 비해 3.5배, 앉아있는 시간은 늘었고 신체 활동은 극단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성적표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의 신체 활동 부족률은 94.2%입니다. 조사 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움직이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매트릭스라는 국제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는 D-, 낙제점입니다. 중국, 일본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이제 미룰 수 없습니다. 운동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결단. 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곧 정신 건강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지금,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가장 건강한 처방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 여전히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한 발짝 물러나 교육적 웰빙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마음껏 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장시간 미디어 사용은 신체와 정서, 양쪽의 흔적을 남깁니다. 신체적으로는 시력 저하, 그리고 수면 장애, 정서적으로는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적 결핍이 함께 따라옵니다.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래와의 진짜 상호작용은 놀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학원 가방을 메고 혼자 걷는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우관계,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책상 앞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비만, 체력 저하, 그리고 디지털 중독,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마법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아동기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 운동을 아이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운동을 가리키며 마법의 약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은 뇌로 흐르는 혈류를 늘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결과 집중력과 기억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니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운동화끈부터 묶어주십시오. 운동할 때 우리의 몸은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 방패가 되어줍니다. 규칙적인 체육 활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줍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입니다. 체육은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닙니다. 저는 체육을 살아있는 도덕교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팀원과 협력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스포츠맨십.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한 사람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납니다. 운동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비용 부담 없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 체육이 가장 공평한 교육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이 누구나 신체 활동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체육이 더 활성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교육부 권장 기준 7560 플러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0분 이상 움직이기. 많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과학적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작지만 강력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쉬는 시간 10분의 기적입니다. 수업 중간에 짧게 움직이는 중간놀이가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전체 신체 활동량을 크게 늘려준다는 사실이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간놀이에 단 10주 동안 참여한 아이들에게서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들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몸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억눌렀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한 아이들에게서 긴장감이 줄어들고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소규모 학교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적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팀 스포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바로 합동체육 수업입니다. 여러 학년이 한자리에 모여 인원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형태의 팀 경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여기에 뉴 스포츠 종목을 활용하면 운동 능력의 차이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킬링볼, 런티밋 같은 게임은 누구나 협력하며 인성적인 가치와 규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체육 시간을 부담스러워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수업. 그 안에서 아이들은 흥미를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여러 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판정은 더 공정해지고 안전관리는 더 철저해집니다. 무엇보다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 갈등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스포츠맨십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인과 타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법. 이것이야말로 체육이 주는 진짜 배움입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의 헌신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끝없는 협의 과정.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얻을
교육적 가치를 위해 현장에서 있는 선생님들은 오늘도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민원과 소송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까지도요. 교사 개인에게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수업은 소극적인 이론 위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안타까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신체 활동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건강한 경험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은 과보호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적절한 도전, 그리고 시행착오 속에서만 길러집니다. 진정한 놀이는 아이가 주도하는 즐거운 활동이어야 합니다. 어른이 짜놓는 시간표가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시간 말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나이에 맞는 여가와 놀이를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요. 다행히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건강정책국을 새롭게 신설하고 늘봄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스포츠 강사를 배치해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죠. 아이들이 더 넓고 전문적인 공간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금지는 답이 아닙니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의 규칙을 정해보십시오. 올바른 습관이 만드는 것, 그것이 중독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의 디지털 습관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 전자기기 대신 운동화를 선택해주세요. 공원을 함께 걷는 시간, 야외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아이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유대감을 함께 키워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이런 작은 틈새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아이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체육 교육의 진짜 기반은 바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입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을 믿어주세요.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교육의 파트너로서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몸에 생긴 작은 찰과상. 저는 그것을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훈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곧장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는 성숙한 문화. 그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오해 하나만 풀고 가겠습니다. 운동은 공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땀 흘리는 활동은 뇌세포 생성을 촉진해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건강한 체력은 곧 학업 성취도의 기초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낮에 잘 움직이는 아이는 밤에 잘 잡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아이의 생활 리듬 전체가 건강한 선순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동기에 만들어진 운동 습관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자산이 됩니다. 지금 길러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아이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어른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놀이, 진짜로 원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들을 때 그제서야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는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와 체육도 훌륭한 교육이다. 입시 위주의 시선에서 한 발짝 벗어나 아이들의 행복과 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우리를 받쳐줘야 합니다.
체육에 또 다른 힘이 있다면 학교폭력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공격성을 해소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인성이 한층 더 바르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안정정책은 한 가지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권리의 주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놀이혁신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칭찬해주세요. 부모님이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아이들이 다시 뛰게 만듭니다. 그 칭찬 안에서 아이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실패를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 그리고 잃어버린 체력. 그것이 다시 찾아주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단 10분이라도 함께 걸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을 다시 채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